초등 때 딱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 괜찮겠는데 네. 사실 있거든요. 이런 아이가 꾸준히 자랄 확률이 굉장히 사실은 큰 건 사실이에요. 네.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한다든지 네. 또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 분명 있거든요. 그쵸. 네. 진짜 큰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자극을 아이에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소성은 충분히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거든요. 네네. 아마 예비 초등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이 입학 3개월여가 남은 지금이 가장 최고조가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중등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예비 초등 부모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불안을 잠재우고 또 즐겁게 입학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18년차 현직 교사이자 유튜브 어디든 학교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하유정 선생님과 초등 1학년 학교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흔한 엄마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사실 굉장히 멀리서 오셔가지고 오늘 좋은 컨텐츠를 담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앞서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D-한 3개월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준비가 덜 됐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이 시간들을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먼저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학부모로서 네. 이미 아이들의 입학을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그때? 좀 떨렸죠. 네. 엄청 떨렸죠. 네네, 떨리고 네. 사실 불안했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 떨었어요. 네,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이 되면 한 이때쯤부터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검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너무 잘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감정 소모가 좀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불필요한 불안이나 뭐 걱정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이게 감정의 그릇에 거품이 이만큼 좀 쌓여있는 그런 느낌? 네. 지금 이 시기에? 네. 근데 가라앉고 나면 사실은 별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적당한 긴장감은 준비하는데 꽤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학교도 안 가봤는데 네. 아이들은 엄마가 매일 걱정해요. 네. 입학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 뭐 이것저것 막 준비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쵸. 아이들은 은연중에 학교라고 하는 곳이 좀 어려운 곳인가? 네. 좀 힘든 곳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대신은 그것보다는 좀 설레는 마음, 네.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주실 네. 필요가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로 18년차 이제 초등 교사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런 동안에 그 초등 1학년 담임도 아무래도 여러 번 이제 맡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학년 담임을 맡을 때랑 또 초등 1학년을 맡는 마음가짐이 좀 다른지,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신경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8년 차이긴 한데 1학년 담임을 총 4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학부모로서 1학년 엄마의 경험은 총 2회, 네. 합이 6년. 네네. 네. 그런데 이때 1학년 담임을 이제 배정을 딱 받게 됐던 그런 마음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래요? 다른 학년을 네. 배정받았을 때랑은 사뭇 마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마치 전장에 들어가기 네. 바로 직전에 그런 느낌? 근데 전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준비가 좀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년을 배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1학년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여유라고는 없어요. 네.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아유 1학년 선생님들 어떡하냐고. 입학을 기점으로 해서 애들 뭐 적응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또 적응을 어느 정도 했다 싶을 때는
기초 기본교육도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1학년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런 책임감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예쁨 정도는 어떤가요? 1학년 친구랑 예쁘죠. 네. 의외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 1학년 준비를 하면서 생활 습관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좀 잘 안 잡혀서 우리 애는 어쩌나 그 고민이 많으신데요. 초등 1학년에 이제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고 좀 어떤 거를 신경 써서 잡으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뭐 고민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선생님 아이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학교를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좀 걱정이고 또 40분이나 수업을 하는데 좀 돌아다니진 않을지 학습 습관이 좀 안 잡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 이런 뭐 아니면 편식을 한다. 네. 아이가 밥을 먹는데 그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나면 이런 습관들은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뭘까요? 습관 중에서 네. 저는 말 습관이 꼽습니다. 네. 말 습관. 우리 부모님들 초등 아이들 긴 기간 중에서 공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쓰시는 거 있거든요. 뭐죠? 교우관계. 그쵸, 관계에 친구 대해서 관계. 엄청 신경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무난하게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뭔가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진짜 머리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관계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습관은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죠. 몸에 배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몸에 배인다는 건 마치 고깃집에 갔을 때 우리 가만히 있어도 고기 냄새가 탁 배어버리잖아요. 환경인 거예요, 환경. 네. 부모님이 적절한 환경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느냐,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어떤 말 습관을 익히느냐, 그런 것들은 단순간에 절대로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똑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뾰족하게 한다. 네.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둥그스름하게 한다. 네. 같은 의미인데 전달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아이들은 관계 속에서 점점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말 습관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좀 씩씩하게 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 아우, 네. 지혜롭게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네네. 씩씩하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은 되시죠? 네. 아이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연습이 좀 필요할 때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막상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고 앉아있는 경우에는 애들이 학교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연습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습관이 좀 들여져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가 지우개를 친구가 들고 가서 썼는데 야 이거 내 거잖아 하지마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거 내 거니까 다음에는 얘기하고 빌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똑같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표현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을 연습을 좀 충분히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오류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예쁘게 해야지, 이건 연습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듣기가 좋아 하고 그 문장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가끔 거칠고 좀 뾰족하게 말하는 애들 중에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네. 말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모델링.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네.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 습관을 들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예쁘게 말해, 아니면 씩씩하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
이런 말이 더 예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엄마도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습관적인 부분,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또 당연히 우리 아이 공부는 어떡하지? 이런 부분 약간 좀 걱정이 또 동시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실시가 될 건데 국어 수업 시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원래 기존에도 국어 수업 시수가 이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부족하다. 요만큼을 더 이제 빼온 거예요. 빼온 취지는 한글 해득 때문이에요. 한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긴 시간 아이들이 충분히 해득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당연히 교육과정상 그리고 교사로서는 와서 기역 니은부터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들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한글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이미 어려운 받침자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진짜 난 놓고 이제 이게 기역이다. 이런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당연히 꼿꼿한 아이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 엄마 학교 가서 배우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쟤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나?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부분은 한글을 적어도 기본 자음자랑 기본 모음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음가의 소리가 나는지 그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받침자까지는 어쩌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2학기 때 그 부분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어려운 이제 복잡한 모음 그리고 받침 글자 그리고 복잡한 받침 이런 것들은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급할 건 없지만 우리 아이 기질상 조금 다른 아이 좀 의식도 좀 많이 하고 또 위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지금부터 좀 써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저학년 친구들도 솔직히 좀 과도한 선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초등 1학년은 진짜 무엇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학교 적응 좀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우선은 1순위예요. 그런데 학기 초가 이제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달리기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과도한 선행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 놓으셨는데 선행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수준과 지금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선행이 사실은 문제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행은 대부분 아닙니다. 모든 선행은 좋은 결과를 내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방점을 찍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비인지 능력 부분들 아이들 뭐 긍정적으로 잘하는지 또는 뭐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뭐 근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길러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책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에도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그리고 스스로 좀 자존감도 높고 사랑받는 아이 그런 아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부모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 학교에서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진짜 너무 벅차오를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단순히 귀엽고 뭐 깜찍하고 뭐 조그만하고 뭐 이런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사랑을 꾸준히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누군가에게
본인이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자기 거 나눠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형성하는 거지. 네. 본인이 단순하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 이전에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선행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들로 예비초등 부모님들의 불안이 이제 한결 가벼워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과 더불어서 선생님의 이 책 이렇게 2권을 세트로 5분께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던 책인데요. 아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 초등 부모님들 많이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